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기본소득제 도입과 외국인 근로자 확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던 프로축구가 개막한 가운데 포항 스틸러스도 오는 10일 첫 경기를 앞두고 승리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도정 질문에선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농가 기본소득제 도입 요구도 있었는데 도지사는 시간의 문제일 뿐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농촌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학교 급식 중단 등으로 판로가 막힌 데다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도의원은 독일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허용하고 영국은 도시 실업자를 농장과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농촌을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해 2차 추경 예산에 농업 농촌 부분 대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 조건 없이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전남과 전북, 충남 등 여러 광역단체가 이미 농민수당제를 도입했지만 경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박살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답변에 나선 도지사는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 3, 4년 뒤에는 모든 분야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일반화될 것이고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필요성은 이건 무조건이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에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금제, 유럽처럼 그렇게 가는 제도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지만 대구에 편중된 연구를 진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 문제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 실적 부족, 대구 편중 문제,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대구경북연구원 임직원들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도청센터 파견 연구원을 늘려 경북 관련 연구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 대한 연구 내실화와 정책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에 도청센터를 연구실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원을 현재 7명에서 15명으로 정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박용선 도의원은 집행부가 도정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돼 왔던 프로축구 K리그가 내일 개막합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올 시즌 출격 준비를 마치고 오는 10일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포항은 올 시즌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로 팬들에게 재미뿐 아니라 ACL 티켓까지 선물한다는 각오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의 풋볼 퍼포먼스 센터. 선수들이 땀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력 향상은 물론 부상 방지와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선수들은 부산교통공사와의 마지막 연습 경기를 통해 모든 준비를 마쳤고 개막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ACL 티켓까지 거머쥘 각오입니다. 스틸리아드 30주년을 맞이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들과 이제 좀 더 노력해서 올해 시즌은 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틸리아드 개장 30주년을 맞아 홈 라커룸과 미디어룸도 새 단장했습니다. 또 포항은 완델손과 정재용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콜롬비아 출신 측면 공격수 팔라시오스와 호주 출신 미드필더 브랜든 오닐을 영입하는 등 변화를 꾀했습니다. 일류첸코, 오닐, 팔로세비치, 팔라시오스 앞 글자를 딴 1588 라인 외국인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해 4월 갑작스레 감독에 취임한 김기동 감독은
올해 자신만의 제대로 된 팀 색깔을 보여줄 각오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축구를 조금 보여줬었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동계훈련을 했었는데 조금 더 템포를 빨리 올리고 상대 지역에 가서는 풋볼 점유를 하면서 마무리까지 빠르게 하는 그렇게 템포를 올리려는 그런 축구를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포항의 첫 승 제물은 5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 부산 아이파크. 포항 스틸러스의 올 시즌 첫 경기는 이곳 스틸야드에서 오는 10일 열립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물리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심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해온 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앙로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이 얼마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6분 동안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는 17대, 74명이 버스에서 내렸고 이 가운데 2명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률 97.3%,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 300만 원까지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이게 피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아서 지금까지 좀 잘 해왔고 좀 더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 권고하고 권유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제 벌금까지는 조금 과한 조치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인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넘어서야 신천지 집회 금지와 신천지 교인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급할 때는 미온적으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좀 잡혀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성을 이렇게 유도하고 권유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 조치를 발동한다는 게 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적 마스크 공급을 늘리는 등 시민들이 마스크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하고 다가올 무더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경고하면서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기능 경기 대회를 준비하던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국 특성화고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한 교사 가운데 3분의 1이 기능반 학생들이 휴일과 방학에도 9시간 이상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절반 이상을 훈련으로 보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방학을 즐기는데 기능생들은 훈련을 해야 한다.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다. 기능 경기 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8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준서 군. 이후 유가족과 전교조 측은 기능 경기 대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술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애들을 다음에 준서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제도 개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전교조 측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특성화고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1일과 22일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한 교사 180명 가운데 3분의 1이 기능반 학생들이 휴일과 방학에도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말이나 그다음에 일과 중에도 하루 종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도 부담을 많이 갖게 되고 힘들어하죠. 더구나 부산과 경북 지역 특성화고 가운데 20여 곳은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도 합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또 설문 결과 기능반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능반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이 평상시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능경기대회 준비 기간에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먼저 더 많이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수업 교수 없이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나 내려오는데 그게 학교에서는 사실은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또 기능경기대회 준비 과정에 학생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한 교사 가운데 약 30%가 학생의 의견은 배제한 채 지도교사 혼자 또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일정을 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특성화고의 기능반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2011년도나 12년도에 국회와 정부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부분이 제대로 된 정책이나 내용들이 안 나와서 계속 학생들이 실적에 내몰리고 있었던 거죠.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전국교육청의 기능경기대회 담당 장학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고 빠른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학생과 지도교사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 이후에 교육부와 공동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교조는 기능경기대회가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왔는데도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그동안 수수방관해왔다며 교육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부의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심사에서 나주와 청주가 우선 협상 대상지로 선정되고 포항은 탈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3, 4세대 가속기를 기반으로 탁월한 가속기 건설과 운영 능력이 있는데도 탈락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포항 가속기 연구소의 빔라인 증설과 연구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나타내고 향후 포항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 개발 사업과 경주 양성자 가속기 성능 향상 사업 등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동력 산업 발굴과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 처음으로 야생 진드기에 의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포항 북구에 사는 64세 여성은 지난달 초 산행을 한 뒤 발열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25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안동 산불 당시 이철우 도지사가 술자리와 산불 끄기 홍보용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한 경북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이 지사가 보인 발언과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민노총 경북본부는 사과를 요구하는 도의원의 질의에 정상적인 사과를 하는 건 안 맞다고 본다. 담당 국장이 현장에 있었다. 언론이 악의적이라는 식의 적반하장격 태도는 도지사다운 자세가 아니라며 무책임한 산불 대응으로 도민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마스크 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4명을 상대로 17억여 원을 가로챈 36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과 2월 대금을 선결제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마스크 700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중국인 수출업자와 유통업자, 약사 등 4명으로부터 17억 5,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문을 엽니다. 개방되는 도서관은 포항의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 자료실을 포함해 26곳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예천 도서관은 제외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자료실이 개방돼 제한된 인원에 한해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고 실내 착석은 불가능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람객들의 손글씨 엽서를 배달해주는 마음 우체통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가 희망자가 신라천년 보고를 방문해 엽서를 쓴 뒤 바람개비 고분 앞에 마련된 우체통에 넣어주면 박물관 측이 다음 달 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경주박물관은 코로나19로 멀어진 몸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대형 유통시장 진입이 본격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CJ 프레시웨이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 구매 담당자를 초청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200여 개 상품에 대한 품평회를 열고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